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올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을 되돌아보는 경남의 10대 뉴스 준비했는데요. 경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역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회와 폐지구역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고 마실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완전히 혁신하겠습니다. 해수 부분이 얼마나 돼야 될지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아마 그것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의 해법으로 자리 잡았던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이 올해 출범했다가 다시 올해 중단됐는데요. 경남도의회는 3개 시도의회 중에서 가장 먼저 규약안을 폐지했습니다. 사실상 중단된 부울경 특별연합이 걸어온 길, 김수정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2019년 초 부울경 상생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약 3년 뒤 부산과 울산, 경남을 메가시티로 키우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닻을 올렸습니다. 2022년 4월 부울경 메가시티를 3개 시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특별연합은 부산과 울산, 경남이 1시간 생활권, 같은 경제권으로 묶이는 겁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특별연합은 현재 800만 명인 부울경 인구를 2040년에는 인구 1000만 명으로 늘리고 경제 규모도 490조 원을 목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역에 첨단 산업이 들어서고 또 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걸 위해서 더 좋은 학교가 또 만들어지고 산학이 서로 융합이 돼서 지역이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은 울산에 자리 잡고 사무 개시를 준비해왔습니다. 잘 갈 것만 같던 특별연합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건 6월 지방선거부터. 경남과 울산의 새로운 수장들은 특별연합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특별연합의 부정적인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부울경 통합을 해야 제대로 된 수도권 대응 논리로 가는 거 맞는 것이죠.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을 갖추는 면에서도 그렇고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박 지사는 이건 역시 김경수 전 지사의 뜻이라고 했고 김 전 지사는 옥중 서한에서 밥상 엎어버리고 살림 합치라고 하는 꼴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시도의회의 규약안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특위까지 만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에게 정치적인 해석이 아닌 오직 도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만 전달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도 요청합니다. 12월 15일 경남도 의회에서 가장 먼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이 사라졌습니다. 3개 시도가 모두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 고시를 받아야 하지만 경남의 폐지로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회와 폐지구역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대안으로 지방 소멸의 해법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특별연합.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야심차게 닻을 올렸지만 2022년 결국 출항은 시작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올 하반기 창원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 바로 물인데요. 수돗물 유충 사태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정어리 떼죽음까지 물과 관련된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다시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진해의 한 가정집 샤워기 안에서 발견된 유충. 창원 진해 지역 SNS를 통해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주변에 가정집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너무 찝찝하고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뭐 아이들 양치질하는 물이나 마실 물이나 그런 것도 좀 걱정되고요. 하지만 창원시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후 36시간이 지나서야 비상급수 대책반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유충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는 잇따랐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창원시는 수돗물의 식품 수준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수돗물의 정수, 생산, 급수, 수도꼭지까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안전경영 시스템 ISO 22000을 도입하여 우리 시가 물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다, 믿고 마실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완전히 혁신하겠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번에는 수영장에서 유충이 나왔습니다. 창원 의창구의 한 수영장에서 25마리의 유충이 발견된 겁니다. 시설공단이 이 사실을 창원시에 알리고 휴관을 결정한 건 최초 발견 때부터 5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원인은 수영장 창문이나 물관리 설비를 통해 성충이 유입돼 유충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수장 유충 사고로 홍역을 치르며 더욱 엄격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던 창원시. 2달 만에 다시 나온 유충 소식과 늦장 대응으로 오염된 수돗물로부터 시민들이 노출됐다는 질타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어른 손가락 크기만한 정어리들이 배를 드러낸 채 해안가로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쉴 새 없이 폐사체를 걷어올려 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심해지는 악취에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보름 넘게 이어진 정어리 떼죽음은 그 수만 1000만여 마리, 무게로 치면 200톤이 넘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발생 20여일 만에 밝혀진 원인은 산소 부족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폐사체가 다수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또 집단 폐사를 일으킬 만한 전염병 원체나 유해 적조 생물 그리고 유해 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아서 수돗물과 수영장 유충 사태부터 정어리 떼죽음까지 2022년 창원시는 말 그대로 순환시대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올여름 김해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을 훼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김해시는 고인돌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작은 돌을 중장비로 파낸 뒤 고압 세척과 표면 강화 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김해 고인돌 훼손 사건, 김영민 기자가 다시 짚어봤습니다. 길이 10m, 너비 4.5m에 무게만 35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고인돌이 김해에서 발견된 건 지난 2007년. 구산동 택지지구 개발 사업 도중 발굴된 유적인데 당시 김해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고인돌을 발견하고도 다시 흙을 채워 보존했습니다. 이후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해 지난 2020년 말부터 지성묘 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해시가 고인돌 주변에 있는 박석을 중장비로 빼내고 고압 세척과 표면 강화 처리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석은 묘역을 표시하기 위해 고인돌 주변에 깔아놓은 얇고 널쩍한 돌인데 박석 밑에는 문화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습니다. 김해시는 박석을 드러내기 전에 경상남도의 정비계획 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말해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는 박석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김해시의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될지 다시 훼손 부분이 얼마나 돼야 될지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아마 그것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매장 문화재법상 주변 환경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호 대책 수립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8월 홍태용 김해시장을 문화재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 씨와 시공사로부터 압수수색한 양이 상당해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태용 김해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조금 더디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시대 감수성에 부합하는 시정이라는 점을 명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해 씨는 고인돌 주변에 박석 유적지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빠르면 내년 상반기 박석 아래에 있는 문화층을 발굴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올해는 산업안전에도 변화가 생긴 한 해였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이 법으로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린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이 국내 1호로 기소됐습니다. 2년차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산업 현장에 동참이 없는 한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성산업에서 대규모 직업성 질병자가 알려진 건 지난 2월. 세정제 유독물질에 노출돼 직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리면서입니다. 당시 두성산업 측은 세척의 공급업체가 성분을 속여 판매했다며 유독물질이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는 회사입니다. 그 물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건 올해 1월 27일. 결국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고 이 사건은 중대재해법 국내 1호 기소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뒤 두성산업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부지와 공장은 매각됐고 장비와 100여 명의 노동자는 김해의 다른 업체로 고용 승계됐습니다. 동일 업종에 다 근무하시고 직책이나 급여 조건 다 맞춰서 다 연계해드렸거든요. 군인들이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좀 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셨고. 노동계는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그 중대재해를 일으켰을 때 책임지는 모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회사의 문을 닫고 그 사회적으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두성산업이 완전히 폐업 처리된다면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가족 곁을 떠난 사람은 432명. 그러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몸담은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780만여 명. 그리고 지난해 산재 사망자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실한 법령과 산업 현장에 동참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 안착에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